다른 것도 이제 문제지만 일단은 김행, 그다음에 유인촌, 신원식 이분들은 예. 이 부서랑 맞지가 않거든요. 아, 그러니까 어떤 제가 업무, 볼 때는 전문성 그렇죠. 문제에 있어서. 전문성 문제 이전에 아하. 이 부서를 맡으면 안 될 분들이잖아요. 음. 그런 분들을 갖다 골라서 좀 했던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야당에서 조금 더 좀 날카롭게 좀 벼렸으면 좋겠는데 뭐 여당 내에서도 김영만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고 예. 한다면 조금 더 그 칼날을 좀 벼렀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후보자들이 뭐 기세 등등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바로 뭐냐면은 변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청문회는 뭐 청문회가 어떻게 되든 간에 그전 같으면 이제 이건 굉장히 결정적인 사잖아요. 예. 이런 게 나오면 그냥 아웃이 됐는데 본인도 그러잖아요. 인사청문회 못할까 봐 걱정했다고 할 정도거든요. 네, 한판 브리핑 민동기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국회에서는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유인초 문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아주 열띤 공방 속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또 여기가 뜨거웠던 우선 김행 후보자 인사청문회 주요 장면을 듣고 이어갑니다. 위키트리의 성범죄 관련 보도가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2대1로 땡땡을 하자고 하반신 엉덩이에 비비며 신음하는 여성. 제가 정말요. 이 질의를 준비하면서 너무 혐오감이 들어가지고 저도 부끄럽고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본인이 그 언론사의 대표세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본인이 그 언론사의 대표시고요. 부회장이 기사 하나하나를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언론사의 운영 기조와 방침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데 언론사를 운영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부끄럽다고 드리는데요. 이야기하셨는데 부끄럽다고 이야기하시면 지금 그 자리에서 전 사퇴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사퇴하세요. 회사 가치를 79배에 키운 성공한 사업가라고 하셨는데 저는 후보자께서 쭉 내용을 보다 보니까 성공한 코인쟁이? 그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저희 회사는 코인을 스티밋하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거짓말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내용 공개하세요. 네, 아니 없어요. 아니, 없는데 어떻게 내용을 공개를 합니까? 나와 있는 내용을, 없어요. 명확하게 없습니다. 나와 있는 내용을 거짓으로 말씀하시면 아니 안 되고요. 이거는 스팀 그러면 달라고요. 그거는 없습니다. 다음번에 다시 묻도록 네. 하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넘겨주시면 저요 코인쟁이 이걸로 아닙니다. 돈 벌었어요. 후보자는 김건희 여사를 2번 본 게 전부라고 했죠. 맞습니까? 존경하는 의원님, 질문에 답하세요. 제가 거짓말한 적 없거든요. 월단회에서도 만나지 저 못했습니까? 월단의 회원 아니거든요. 네, 회원 아닌 거 압니다. 아시죠? 저 나이가 많아서 월단회 회원에 안 껴주는 거죠. 그런데 후보자와 김건희 여사가 아니 나이가 오랜 많아서 지기이고 안 껴준다는 그건 또 무슨 네, 말씀이세요? 그 월단회 예, 오늘 오전에 있었던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먼저는 용해인 의원의 질의, 두 번째 문정복 민주당 의원의 질의, 양경숙 의원의 질의 장면까지 들으셨는데요. 아주 그냥 기세가 대단했군요. 청문회 관련 브리핑 원고를 준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예. 너무 좀 뜨거워가지고요. 예. 자, 네. 근데 이제 청문회 초반에 이게 자료 제출 미비하다라는 의원들의 질타가 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등의 이유로 지금까지 제출이 안 된 자료들이 너무 많다는 점을 야당 의원들이 지적을 했고요. 예. 청문회에서 소상의 의혹에 대해서 밝히겠다는 후보자의 발언과 다른 태도를 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를 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김행 후보자는 자신의 딸은 공개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고 답을 했고 또 야당 의원들이 여기에 또 강하게 김 후보자를 질타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제 주요 장면 들으시면서 이제 핵심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김행 후보자에게 어떤 의혹들이 중점적으로 질의가 있었습니까? 일단 그 인터넷 매체 위키트리와 관련 의혹이 좀 쟁점이었는데요. 예, 용해인 의원이 질의를 했었었고. 그렇습니다. 근데 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이 위키트리가 생성한 콘텐츠를 블록체인 회사인 스팀잇에 업로드하면 이 스팀잇이 코인으로 기사 비용을 준다 이런 점을 지적을 하면서요. 2018년에 상장한 스팀잇 코인은 2021년도에 급등을 하게 되는데 코인 지갑을 오픈해서 내역을 공개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김행 후보자의 답은 스팀잇 코인이 없다고 했고요. 100%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언론사가 생존이 어렵기 때문에 80여 개 언론사들이 기사를 읽으면 코인을 보상해주고 있다. 위키트리도 기사를 하나 읽으면 0.31 코인인가 돈으로 따지면 1원 될까 말까 하는 코인들이 지급된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문정복 의원은 이것으로 돈 벌었다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답을 했고 김 후보자는
아까 잠시 들으신 것처럼 코인쟁이 아니다. 코인쟁이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라고 또 거세게 반박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친분 관계 얘기도 좀 질의가 있었어요. 네, 김건희 여사도 월단의 회원이고 후보자도 월단의 회원과 많이 어울렸느냐? 월달회가 무슨 단체입니까? 뭐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친목 모임인 거죠? 친목 모임인데 김상희 선생님 아시는 것 같아요. 삼성 출판 박물관의 관장이 2011년에 만든 친목 모임인데 주로 예.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해서 회원을 모았고요. 예. 위키트리의 공회장이 여기에 회원이고요. 아하.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그 뒤에 합류를 했는데 아하. 그러면서 본인이 했던 무슨 이 전시회 이런 거 할 때 이 안에서 좀 알리고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일도 많이 했고 위키트리가 그래서 전시할 때마다 뭐 점핑잇도 그렇고 후원사로 같이 붙어서 행사를 돕기도 하고 하면서 예, 굉장히 가까웠는데 예. 김행 후보자 본인이 회원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긴 하지만 예. 실제로 보시면 알지만 청와대 대변인 갔을 때 평일에 막 굉장히 바쁜 일정 중에서도 행사에 꼭 참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친분을 쌓았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민동 평론가 이렇게 전해 주시면. 관련해서 또 코바나 컨텐츠 주간 전시회도 위키트리가 함께 주최로 참여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지 않느냐? 예. 이제 이 질문을 했던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김행 후보자는 자신이 김건희 여사 도움받아서 이 자리에 왔다고 결단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친분설을 부인했습니다. 예, 또 무엇보다 이 주식 파킹 논란이 청문회 전에 가장 큰 이슈였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질의도 있었나요? 자신이 공동 창업한 그 소셜 뉴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회사의 주식을 신우이에게 매각을 해서 좀 백지 신탁을 회피하려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이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생각해도 그 방법밖에 없었다고 본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경영상의 이유로 신우이에게 매각하는 것은 공직자 윤리에도 맞지 않고 자본시장법에도 맞지 않다. 그래서 통정매매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지적을 하니까요. 예. 김행 후보자는 통정매매를 자신은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신우이 같은 경우에는 직계존비속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사항이 없지 않느냐. 명의신탁도 아니다. 이 부분이 너무 억울해서 인사청문회를 못할까 봐 정말 걱정했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 기회가 와도 이 파킹 논란을 다시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답변이었던 거군요. 김 후보자의 답변은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김행 후보자 인사청문회 장면 보셨는데요. 진 작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그게 가장 핵심적인 의혹인데 그걸 갖다 이제 민주당에서 뚫어내지 못한 것 같고 이렇게 변명할 거 이미 나왔던 변명이잖아요. 그렇죠. 했던 그렇죠. 얘기죠. 했던 얘기인데 그걸 갖다 뭔가 좀 뚫어내는 뭔가가 좀 더 있어야 되는데 그냥 예. 넘어가 버린 게 좀 아쉬워요. 예, 뭐 자료 제출도 이렇게 충실하지 않았다는 게 뭐 의원들이 주장이긴 합니다만, 자 김 소장님은? 야당이 요구했던 49건의 자료 중에 42건의 자료 제출을 거부한 상황이었던 점도 문제인데, 근데 예. 이건 그러니까 이제 말하면 기운이 빠지는 게 청문회라는 건 원래 진행 당일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이런 분위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출렁이면 정부에서 알아서 내보내거나 뭐 사퇴를 시키거나 중반에 낙마를 시키거나 논란이 하는 게 커지면. 그게 청문회가 어쨌건 우리나라에서 정치적으로 운영되는 방식이었잖아요. 예. 미국은 FBI가 6개월 동안 뒤질 때 예를 들면 대학 때 같이 술 먹었던 사람까지 찾아가서 어떤 사람이냐? 사생활을 검증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정치적으로 여론이 나빠지면 내보내는 식으로 청문회 운영했는데 그걸 지금 대통령이 거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어떻게 됐든 난 무조건 한다. 그래서 지금 18번째인가 아마 장관을 동의 없이 임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면 그러니까 야당이 좀 못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야당이 잘한들 못한들 대통령이 저렇게 임명을 해버리면 이게 보는 사람으로서 기운이 빠질 수밖에 없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속이 상하는 거죠. 다른 것도 이제 문제지만 일단은 김행 그다음에 유인촌 신원식 이분들은 예. 이 부서랑 맞지가 않거든요. 아, 그러니까 어떤 제가 업무, 볼 때는 전문성 문제에 그렇죠. 있어서. 전문성 문제 이전에 아하. 이 부서를 맡으면 안 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을 갖다 골라서 좀 했던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 조금 더 좀 날카롭게 좀 벼렸으면 좋겠는데 뭐 여당 내에서도 김영만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고 예. 한다면 조금 더 그 칼날을 좀 벼렀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후보자들이 뭐 기세 등등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바로 뭐냐면은 그 변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청문회는 뭐 청문회가 어떻게 되든 간에 그러니까 우리 임명이 인사청문 될 거다라는 거죠. 보고서가 채택 안 돼도 그렇죠. 대통령이 뭐 재송부 요청했다가 예. 다시 이제 임명을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반면에 이제 김용균 대법원장 후보 같은 경우 보여. 투표를 해야 바짝 되니까.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차이예요. 지금 보면은.
주식 파킹 같은 경우는 예. 명백한 위반이고 이거 다 민주당이 찾아낸 거거든요. 예. 더 깔 게 없어요. 아니 아. 자기 주식을 백지 신탁을 하면 90일 동안 처분이 안 되면 어디 가서 사는 사람이 없으면 임기 마치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예. 백지 신탁 안 한 거잖아요. 그러네요. 하는 대신 신의를 준 거지 않습니까? 가격을 통정 매매하는지 어쩐지 알 수 없지만 산 가격에 그대로 다시 판 가격에 그대로 사갖고 왔으면 예. 이건 통정 매매로 보면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이런 후보를 추천해서 했으면 검찰이 수사를 시작을 했겠죠. 근데 이 정부는 그냥 다 가만히 있으니까 사실이 다 밝혀졌는데 아무 조치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시점이 지났나? 아, 공소시효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꽤 시간이 지난 부분이어가지고 좀 체크를 뭐 해봐야 될 것 공소시효까지는 같은데.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 이건 좀 지났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건 공직자 그냥 대놓고 위반인 건데 어떻게 이렇게 넘어가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전 같으면 이제 이건 굉장히 결정적인 사자잖아요. 예. 이런 게 나오면 그냥 아웃이 됐는데 본인도 그러잖아요. 인사청문회 못할까 봐 걱정했다고 할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냥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이제 시대가 온 거죠. 자, 유인천 장관 후보자도 이제 오늘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역시 또 그 MB 정부 시절에 블랙리스트 의혹을 중점적으로 질의를 했는데 본인은 아니었다, 모른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그 문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문건을 거론을 하면서 당시 이 유인촌 후보자가 예. 종북 예술인을 무력화해야 한다는 이 문건을 직접 보고받은 정황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예. 유인촌 후보자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일단 반박을 했고요. 그러자 또 민주당 의원들은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반성 없는 태도와 발언이 상당히 유감이다. 또 질타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사건 백서라는 게 있거든요. 이 백서에 유인촌 후보자 이름이 104번이 언급된다. 그러면서 증거와 증언이 후보자를 향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유인촌 후보자는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이 전부 구속되고 징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얘기를 104번씩 거론하면서 왜 구속 안 시켰는지 지금도 궁금하다 이렇게 맞받았고요. 그리고 국정원 문건에 대해서도 진위가 불분명하고 어떤 사람이 작성했는지도 약간 믿을 수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두 자녀의 그 아파트 매입과 관련해 증여세 탈세 논란도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자료는 또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증여세 납부 내역을 내라고 제출하라고 했는데 납부를 안 했거든요. 내역을 제출 안 했습니다. 아, 예. 네, 이제 장차남이 있는데 예. 장남이 2015년 때 31살이었고요. 차남이 27살이었거든요. 그런데 유인촌 후보자가 이제 지원을 해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를 담보대출 없이 이제 구입을 했는데 예. 일단 민주당 의원들은 증여세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습니다. 정당하게 납부를 했다면 제출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유인촌 후보자는 자녀는 이미 다 장성해서 독립된 생계를 가지고 있고 본인들도 공개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지침대로 고지 거부를 한 것이다. 증여세도 다 납부를 했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예. 잠시 뒤에 인터뷰하실 유호정 정의당 의원이 아니 그 부모 지원으로 아파트를 샀는데 예. 그거 자체가 이미 독립적이지 않다. 그런데 독립 생계를 이유로 되는 것은 후보자 자격을 검증하려는 청문위원들의 의도를 왜곡하는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 지적한 부분을 직접 들어보고요. 또 이제 이모경 민주당 의원이 그 찍지마 발언 영상도 청문회 현장에서 틀기도 했는데 배현진 의원이 또 질의를 했습니다. 배현진 의원의 질의는 이제 그 찍지마 발언의 그 뭐 진위 여부, 사실 여부에 대한 질의였던 것 같은데 그 발언을 한번 들어보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관께서도 그 YTN 영상에서 XX 이거 그 전혀 말씀하신 바가 없는데 XX 이렇게 붙어서 마치 욕설을 한 것처럼 뉴스가 나가지 않았습니까? 뭐 그 당시에도 그렇지 않다고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려도 계속 XX로 나갔기 때문에 네. 뭐 그걸 그 제가 어떻게 음성을 들은 분들은 욕설을 하지 않은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막에 XX 이렇게 나갔기 때문에 마치 욕설을 한 것처럼 인식하게끔 했는데요. 찍지 마. 찍지 마. 승질나 뻗쳐 정말. 예, 저희가 논란이 되는 그 부분은 삐소리를 했는데 그 부분을 사실 좀 잘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했다 그러니까 야, 욕이 아니라고 예. 하지 않습니까? 예, 이거 다시 또 그 바이든 날리면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자, 배 의원이 이제 질의했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그러니까 유인촌 후보자가 욕설을 한 것처럼 당시 YTN에서 자막을 달아 XS 했다. 오해를 받은 것 같다라고 지적을 한 다음에요. 예.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청산이란 명분으로 박근혜 정부나 MB 정부에 대한 잘못된 뉴스들이 가짜 뉴스로 많이 양산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관련 대책을 문체부에 촉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 후보자의 답은 가짜 뉴스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다. 신문법이나 언론관계법 등 소관 법률을 잘 살펴보고 문체부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가짜 뉴스 문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아, 가짜 뉴스 얘기 정말 많이 하네요. 네, 정말 많이 합니다. 예. 가짜 뉴스 정의를 좀 누가 정확히 내려주면 좋겠어요. 가짜 뉴스나 무엇인가? 윤석열 대통령 마음에 안 드는 뉴스. 아, 정말 예, 일단은 진 작가님부터 말씀을 주시면. 일단 지금 저 장면 보면은 뭐 사진 찍지 마 XX 찍지 마 XX 성질이 뻗쳐서 정말 예. 이 XX가 뭔가 네. 뭐 결국 이제 그 문제인데 예. 사실은 저는 그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시에 이걸 가지고 미디어 아트 작품이 만들어졌었어요. 아, 그랬나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갖다 아주 자세하게 확 증폭을 해가지고 아, 소리를? 예 소리를 증폭을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C하고 약간 잠깐만 조심해 그러니까 주세요. 예. C하고 약간 기읍이 걸릴 듯 말 듯 되거든요. 아, 예. 그래서 나는 그걸 갖다 욕설 미수 사건으로 보는데. 아, 욕설 미수 사건이다. 네, 근데 그 이전에 저거 보세요. 사진 찍지 마 성질 뻗쳐서 정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이게 한 나라의 문화부 장관의 격조와 품격에 어울리는 말입니까? 사실 욕을 했건 안 네. 했건 간에 네. 어떤 이제 국민들이 보는 국회 그 대담 장면에서 그런 모습 노출됐다는 자체가 이제 태도 논란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예, 그 부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 부분 저는 이제 이분이 이제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지금 그 자꾸 가짜 뉴스 얘기를 하거든요. 가짜 뉴스, 가짜 뉴스. 가짜 뉴스인데 이게 이제 뭐냐면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왜 그 검찰 그 프레임 있잖아요. 예. 하나의 세계관이 돼 버렸잖아. 거기 종교적 신앙이 된 것처럼 이 사람들도 가짜 뉴스가 이렇게 종교적 신앙이 돼 버린 것 같아요. 매번 다 그거거든요. 가짜 뉴스. 뭐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개천절에도 국무총리가 가짜 그렇죠. 뉴스. 근데 그 가짜 뉴스라는 건 사실은 양쪽에서 다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예컨대 민주당에서도 그래가지고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징벌적 손해배상제 되고 어쨌든 정권을 잡게 되면 비판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중에선 뭐 제대로 된 보도도 있지만 때로는 의도하지 않은 또는 의도적인 어떤 그렇죠. 그 가짜 보도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도하지 그러니까 않은 건 어쩔 수 틀린 없는 정보가 거고. 있을 수 있는 그렇죠. 거죠. 의도적인 것은 우리가 그걸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제도 장치들이 다 있단 말이죠. 예. 근데 무슨 캠페인을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거든요, 이거를. 가짜 뉴스. 자, 김 소장님. 일단 저는 3류 리더 밑에 역시 4류 후보들밖에 못 모이는구나라는 생각을 이번 청문회를 보면서 더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모를 때는 그래도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 1년쯤 지나고 나서 장관 지원하는 분들의 자원이 이런 정도 수준이라는 게 좀 속상했고요. 예. 아파트 옥수동 아파트 같은 경우에 차남의 문제는 왜 크냐 하면 이 집을 구입한 시기가 2015년입니다. 그러니까 유인촌 씨가 장관을 한번 해본 다음이에요. 공직자로서 어떤 몸가짐과 재산을 관리해야 되는지 아는 상태였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대학교 다니던 자녀가 6억 5천만 원의 집을 부동산을 대출 한 푼 없이 샀다고 하면 누구나 쉽게 부모님이 도와줬겠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유인촌 장관이 돈은 많이 사람이니까 도와줄 수 있죠. 증여세를 내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뭐 문제가 없는 건데 이분 5년인가 있다 이 집을 11억 원에 팔고 차익을 거둔 다음에 다시 17억짜리 집을 사서 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마다 부모의 도움을 받았으면 증여세를 내고 증여세를 냈다는 기록만 보여주면 아이고 좋은 부모 둬서 부럽네라고 지나갈 문제인데 이걸 지금 증여세가 자녀는 뭐 독립생계라서 개인정보를 보여줄 수 없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 짧게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 이 X 끼들 이거 기억나시죠? 그 예. 바이든 논란 때 이때 국회의원 이 사람들로 들렸다는 기적의 귀를 갖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얘기도 마찬가지로 사진 찍지 마 다음엔 사실 욕이 아니고 IC 이렇게 나옵니다. IC 요게 나오고 찍지 마 성질 뻗쳐서 정말 다음에 작은 목소리로 지금 진 작가님 지적하신 이제 그 우리가 빵 먹는 식빵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이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건데 욕설이 안 나왔다고 하면 유튜브 보신 분들은 다 들으실 겁니다. 예, 아예 또 듣기 평가가 또 시작될 것 같아서 일단 그 유인천 후보에게는 잠시 후 유호정 의원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균영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표결이 내일입니다. 근데 야당 기류는 아주 부정적인 그런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일단 뭐 내일 그 표결을 앞두고 뭐 국회의원의 의견들을 일단 예. 모은다라고 하는데요. 네. 일단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까 이균용 후보자가 각종 의혹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논란이 된 비상장 주식 신고 누락에 대해서는 가장 깨끗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처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러면서 인준이 만약에 부결이 되면 예. 대법원장 공백 장기화로 국가 기능이 마비가 될 것이 우려가 된다라면서 임명 동의안을 가결했을 것을 호소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민주당의 인준 부결 분위기가 좀 그런 쪽으로 분위기가 가니까 예. 막판에 이제 호소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인준이 불발이 돼서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 길어지면 전원합의체 재판, 뭐 대법관 제청, 헌법재판관 지명, 각종 사법행정과 법관 인사 등 중요한 국가 기능에 마비 사태가 우려된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예. 법원을 위해서 본인이 봉직할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예. 자, 직접 송구하당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관 후보자와는 달리.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자, 진 교수님부터.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예. 끝까지 송구하다라고 하는 수밖에 없는 게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하면 그 자리에 예. 못 가니까. 예. 근데 지금 계속 걱정되는 게 사실 그 전에 이제 대법원에 문제가 뭐였냐면 전원 합의체에서 만장일치가 비율이 뚝 떨어졌거든요. 그렇다면 그건 바로 뭡니까? 지난번 그 대법원의 구성이 거기서 판결이라든지 결정이라는 게 상당히 이렇게 이념적으로 갈등이 많았다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예. 그걸 좀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걸 바로 잡기 위해서 자기 코드에 맞는 사람 또는 다 자기가 친한 사람은 안 치는 건 제가 좋은 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영을 떠나가지고 누구도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존경받는 분. 그렇죠. 그런 분을 안 치면은 이 문제 깨끗하게 해결될 거고 또 그 문제 이른바 이념적 편향의 문제도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게 맞다고 봐요. 예. 반대 편향을 갖다 끼워 넣어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 방향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김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될 줄 몰라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 점이 송구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은? 오늘 여러 가지로 깊이 있는 해석을 해주고 계시는데. 아니 그 재산 문제도 그렇고 본인이 예. 대법관 될 생각을 가진 판사들이 그렇게 살겠어요? 어떻게든 조심하죠. 예. 지나가던 낙엽도 안 밟으려고 하고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판사가 워낙 세계가 좁아서 자기들끼리 뭐 등수까지 다 매겨가고 꼬리표를 달고 평생 돌아다니는 커뮤니티에서 대법관까지 가는 트랙이 있고 거기에 올라갈 만한 사람들이 모두가 인정하는 사람인데 그 밖에서 있는 사람을 대법원장을 시키면요. 판사들이 기운이 빠지고요. 야 이거 우리도 줄 서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기 시작해 버려서 판사들마저도 정치적으로 갈라져 버리면 이 대한민국이 정말 존망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판사로 하시되 대통령이 보기에 그러니까 누가 보기에도 대법원에서 인정할 만한 대법관을 추천하시면 어떻겠냐. 제가 보기엔 이분은 그런 사람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걸 갖다 이제 정치적인 게임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 대법원의 구성이 뭐 진보 몇 대 몇 그러니까 우리 삶을 끼워 넣어야 돼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접근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내일 국회 표결 결과를 좀 지켜보죠. 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내일부터 이제 사전 투표가 시작됩니다. 금토 사전 투표, 11일 날 본투표인 거죠? 네. 오늘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거의 총력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일 잘하는 국민의 심부름을 하여금 머슴을 뽑는 선거다. 국민이 원하는 지역 발전 사업과 지역 현안을 풀어낼 해결사를 뽑는 선거다. 예. 야당 대표의 심부름을 할 아바타를 뽑는 선거가 아니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고요. 예. 그러려면은 힘 있는 여당 구청장이 있어야 한다. 이런 점을 또 주장을 했습니다. 예. 오늘 조금 전에 오후 6시에 서울 강서구 화곡역 사거리에서 예. 국민의힘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총력 유세에 나서는데요. 당 지도부가 총출동할 예정이고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투표 동료 영상 메시지를 오늘 공개를 했습니다. 예. 이 영상에서 이재명 대표는 주권자인 여러분이 행사하는 한 표가 나라와 내 지역의 내일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이제 강조를 했는데요. 민주당도 오늘 오후 6시부터 서울 강서구 발산역에서 진교훈 후보 집중 유세에 나설 예정인데 일본론 보도를 보면 9일에 2차 집중 유세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때 현장 유세에 나설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야당에선 김태우 후보의 그 강서구 실제 거주, 집 거주 의혹 그리고 이제 다른 구에는 그 두 채나 갖고 있는데 이제 이 안에서는 뭐 1,000만 원 보증금에 월세 사는 것이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을 또 짚고 있네요. 일단 김태우 후보가 해명을 했는데요. 예. 황당하기 그지없는 아파트 괴담이다. 아파트 괴담이다.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명의의 분당 아파트는 결혼 전부터 보유한 용인 아파트를 결혼 후에 분당으로 갈아탄 것이다. 그리고 배우자 명의의 성수동 아파트는 결혼 전부터 보유하던 아파트 그대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예. 민주당은 그럼에도 마치 자신과 아내가 의도적으로 강서구 이외 지역의 아파트를 보유한 것처럼 호도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좀 새로운 주장을 내놓았는데요. 예. 김태우 후보가 진교훈 민주당 후보가 강서구에 아파트를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해충돌방지법에 걸려서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잠깐만요. 그럼 그 강서구청장이 만약에 강서구에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네. 그 소유한 사람이 강서구 발전에서 뭔가 막 부동산 오를 수 있는 일을 하면 네. 이해충돌 방지법에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김태우 후보의 주장은 지금 그 진경훈 후보 공약을 보면 예. 등촌동 재개발 재건축 계획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본인이 만약에 등촌도 살고 있을 경우에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본인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해충돌 방지법에 걸려서 재개발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라는 그런 주장을 제기한 겁니다. 기발한데. 만약에 대통령이 그러면서 나라의 발전을 예, 그러면서 그래. 본인은 강서구의 집을 보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야, 대치기네. 이해충돌 방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나 집이 없으니까 이야. 이런 주장을 정말 해서 청명결백하게 강서구의 부동산이 올라도 본인은 혜택 보는 게 없다라는 말씀인 거네요. 대치기네. 새로운 주장을 내놔서 굉장히 창의적입니다. 아니 이거는 이게 어떻게 봐야 되죠? 우리 저 아시안 게임에 참가하는 우리 선수들이 좀 보고 배워야 돼요. 그러면 그 지역구에 앞으로 출마하는 그 지자체장 집을 갖고 있으면 안 되네요. 집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대치기라잖아요. 이렇게. 자, 김성애 소장님. 아니, 과연 검찰 수사관다운 발상인 건데 저는 이게 웃기지만은 않은 게 예. 실제로 재개발 추진을 하면 어느 보수단체에서 고발하고 검찰은 수사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말을 해야 좋을지 모를 정도로 정말 엉터리 얘기가 아닌가. 물론 예전에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중에 문제가 됐던 경우는 사는 집 말고 자기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앞으로 길을 뚫는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지적되는 것은 제가 봤습니다만 예. 자기가 살고 있는데 그것도 강서구에 살고 있으니까 강서구청장 출마한 건데 이걸 갖고 문제를 삼는다? 게다가 본인은 오피스텔에 지금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거 아닌가? 예. 뭐 1060이라고 얘기를 예.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출마하도록 법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이런 식으로 피해가는 건 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요. 예, 김 교수님 첨언해 주시면. 오늘 뭐 김기현 대표가 김태우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과 핫라인이 있는 후보다 이렇게 지켜서 맞아요, 얘기해놨으니까. 한나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여당 측의 선거 전략은 늘 이래요. 권력은 우리한테 있다. 그다음에 대통령하고 핫라인이 있다. 언제든지 대통령하고 소통할 수 있다. 예. 그 대통령의 권력을 지역 개발을 위해 쓰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지역 주민한테 던지는 거고요. 예.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지지층을 향해서는 이분이 바로 대통령이 픽한 분이다. 그래서 결집을 시키려는 이중포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아무튼 김태우 후보의 또 발언까지 짚어봤고요.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